자, 고등학교도 굉장히 학비가 비싼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더 비싼 곳으로 갔습니다. 미국에 있는 B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숙식비를 포함해서 1년에 최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1억 1,5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 그래픽 보여드린 대로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 숙식비까지 포함하면은 연에 1억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재산이 2억 원 정도라고 신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학에 유학을 보낼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학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. 학비가 한 뭐 9천만 원 정도. 네. 이제 환율이 오르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되겠죠. 근데 아마 이제 1학년, 2학년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했을 거예요. 그럼 이제 1억이 좀 넘는 이제 학비, 숙식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. 근데 사실은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. 네. 들어가는 비용이 왕복 비행기. 네. 뭐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달라질 거고요. 그다음에 또 생활비가 듭니다. 네. 그러면 적어도 미국 좋은 사립대학교를 다니면 연 2억 이상은 들거든요. 그러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신고한 금액을 보면 재산 신고 보면 2억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2억 정도 드는 금액을 어떻게 조달했느냐. 이 부분에서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차용금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이 금액의 어떤 출처. 네. 이것은 뭐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? 계속 송금을 해야 하는 내용인데 그런 뭐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돈이 어떻게 마련했느냐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봐야지 돈의 어떤 출처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김주욱 대변인님, 재산이 2억 1,500만 원 정도. 근데 아들의 학비는 1년에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어떻게 마련했다고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? 아니, 전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 방금 전에 인터뷰에 나왔잖아요. 작년 초에 인터뷰한 내용이고 실제 학기는 작년 가을 학기부터 해서 네. 이제 두 학기를 마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대학을 몇 년 동안 다닌 게 아니고 이제 1년 차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지금 그 재산이 2억 원 남짓인데 이게 가능하냐? 지금 김민석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. 세비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이 학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좀 과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뭐 부모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경제력은 된다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학비를 쓰는 부모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세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다. 내가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면 내 아이에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작동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. 어쨌든 지금 김민석 그 후보자가 2018년도에 거액의 한 뭐 9천만 원 네. 정도의 그 자금을 긴급하게 융통했는데 왜 그것부터 안 갚고 아이에게 이 학비가 고가의 학비가 들어가는 아이를 외국의 대학으로 보냈느냐라는 비판 뭐 일부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일정하게 양해를 좀 구했다면 네.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그 본인의 경제력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막 1년의 학기를 시작한 그 자녀의 학비 문제가 이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약간의 그 문제 제기들, 금전적인 문제 제기 네. 이런 부분하고 너무 그렇게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 뭐 부정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일단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. 이번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김재섭 의원님. 근데 물론 뭐 이 자식에게 학비가 필요하다는 자식에게 뭐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죠. 뭐 100번 동의를 합니다만은 앞서서 뭐 김광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가까이
1년에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 세비로 감당이 불가능합니다. 2억은. 저희가 숨만 쉬고 모든 그 세비를 다 학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그 나머지 캡,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세비를 모두 전송한다 하더라도 네. 김민석 후보자는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그리고 그 남은 돈은 어떻게 충당하였는지는 적어도 김문석 후보자께서 밝혀주실 의무가 있고 네. 게다가 많은 채무들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앞으로의 생활이나 그다음에 이 아들의 어떤 학비들을 어떻게 감당해낼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아마 세워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네네. 보거든요. 그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식 문제에 관해서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민주당에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휘청하게 만든 일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 문제는 잘 다잡고 가시는 게 이재명 정부에게도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